한 번 만난 사이에는 카톡이 굳이 1분에서 10분 그 안 간격으로 올 필요가 없고 그렇게까지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10시 01분에 엉차야 뭐해? 이렇게 보냈어. 여자분이 10시 57분에 잠깐 뭐 하고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여유를 가져야 돼. 이 친구가 50분 동안 카톡을 나한테 안 한 게 무슨 일이 있고 내가 싫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아직 한 번밖에 안 만났고 확실한 썸이 아니고서야 지금 상황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미리 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뭘 하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 라고 안 물어봐도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불안감이 생기거나 조급한 감정이 생기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답장을 안 했어. 그래서 10시 15분쯤에 또 보냅니다. 윙 어디 갔어? 이렇게 카톡을 하나 더 보냅니다. 이 사람이 한 10분 사라지니까 어디 갔지? 왜 증발했지? 갑자기 여기서 이제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보내는 거야. 다시 보내는 그 순간 마이너스 90%가 됩니다. 진짜 100을 긍정적이게 보고 있었다면 이게 10%로 떨어집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 썸도 아니고 소개팅에서 한 번 만난 사이면 이거 너무 빡셉니다. 이게 어떤 느낌으로 좀 다가오냐면 너무 조급해 보이고 부담스럽고 내가 뭘 해줘야 할 것 같고 카톡 답장 안 한 게 왜 내가 미안해야 하지? 이런 감정이 조금 들어요. 이걸 받기 전까지만 해도 자발적인 즐거운 카톡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받는 그 순간부터는 이 자발적인 카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가 이번 건 망했어도 다음엔 또 안 망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직장인이에요. 8시간 카톡이 없어. 이상한가요? 58분에 나 회사 왔어. 바빠서 연락 잘 안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7시 10분까지 연락이 안 돼. 여러분 이상합니까? 왜 점심시간에도 카톡 안 해주지? 이렇지? 사실 여러분들 안 이상한 겁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연인이면 점심에 뭘 먹는지 뭐 이런 걸 알려줄 수야 있겠지만 뭐 화장실 가서라도 답장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연인이면 할 수 있지. 근데 연인이 아니니까 내가 점심시간에 직원들이랑 밤 약속이 있으면 휴대폰 안 볼 수도 있고 휴대폰 볼 때 카카오톡 키는 걸 싫어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카톡을 딱 키면 누구냐 물어봐. 누구랑 카톡해? 아무튼 뭐 그런 거죠. 연락이 안 된다고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10시쯤에 많이 바빠? 카톡 되게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오면 5시에 이 카톡을 확인했을 때 이제 다시 정이 떨어지죠. 중간에 일 열심히 하고 끝나고 연락 달라 하고 내가 한 통도 안 했다면 그러면 오히려 좀 낫죠. 근데 계속 상대방이 답장이 없는 상태에서 안부를 물어본다거나 뭐 하냐고 물어본다거나 괜히 똑똑한다거나 똑똑 계세요 있잖아 한다거나 이런 거 무조건 안 하셔야 됩니다. 뭐 하느라 늦게 온 답장에 칼답하는 건 나쁜 건가요? 아니요, 거기에 칼답하셔도 돼요. 사실 내가 썸 탈 때나 소개팅 할 때나 이럴 때 카톡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좀 안 드리는 게 사람이 참 안 바빠 보여요. 저 사람은 할 일이 없나 이 생각이 들어. 때마침 내가 휴대폰을 안 하다가 정말 우연히 휴대폰을 봤는데 하필 그때 카톡이 와서 답장을 했을 수 있지만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쟤는 휴대폰만 붙잡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게 또 대학생 때면 괜찮아요. 대학생 때면 칼답해주면 얼마나 좋아. 학생 때면.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생도 아니고 직장인인데 이 상대방은 너무 카톡이 언제나 잘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만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칼답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존경할 수 있는 남자의 느낌은 아니에요. 휴일이나 저녁에 쉴 때 그런데 괜찮아요. 쉴 때 괜찮아요. 방금 얘기한 건 일할 때. 일할 때랑 그냥 언제나 24시간 내내 칼답 자체가 나쁜 건가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밤 8시가 됐어요. 여자분도 약간 자기도 씻고 누워있는 상태고 본인도 씻고 누워있는 상태야. 칼답해도 되지. 왜냐고 서로 휴대폰을 보고 있는 상태잖아. 일이 계속 사라지듯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엄청 바쁜 입장이거나 내가 일을 한다고 해놓고 칼답이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 24시간 중에 30분 카톡 칼답하면 안 돼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 입에서 땡땡씨는 약간 무심하신 것 같아요. 요런 멘트 나오면 오히려 성공한 거야. 저기도 봐봐요. 어떤 사연자님께서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하루 만에 보고 싶다는 말은 뭘까요? 상대방 여자. 왜 처음 봤는데 보고 싶다고 해? 저기 의문을 품는 뭐 첫눈에 반했으면 보고 싶을 수 있잖아. 이해하죠? 근데 뭐야 처음 봤는데 뭘 보고 싶대 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품는 저게 필요하다는 거지.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첫 소개팅을 했다면 너무 이제 급하지 않아도 된다.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우울해할 거 전혀 없어요. 또 하면 돼요. 소개팅 뭐가 문제야. 또 하면 돼. 여자가 선호하지 않은 카톡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카톡에 물음표 2개 느낌표 여러 개 물음표 이렇게 섞어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안 됩니다. 금지예요 이거. 물음표 1개 느낌표 1개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게
잘 쓰면 괜찮지만 출상 맞아 보이고 너무 방방 뛰어 보이고 조금 그리고 국어 문법에 사실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점을 썼는데 이게 너무 딱딱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딱해 보이니까 막 이렇게 느낌표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딱딱해 보이시면 그냥 차라리 점을 하시고 이모티콘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보통은 여러분들은 물음표도 하시고 느낌표도 하시고 물결도 하시는데 이모티콘도 보내시죠. 네, 이렇게 되면 아 사람이 참 방방 떠 있구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네, 약간 요런 거 조금 쉽지 않아가지고 냅 그 냅은 좀 괜찮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소개팅이니까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용용여 뭐 약간 요렇게 끝나는 것들은 좀 안 쓰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사귀고 있는 와중이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소개팅이라 이 사람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는 첫 이미지잖아. 그래서 그 첫 이미지를 되게 잘 만들어 가셔야 그 이미지를 좀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상대방도 나한테 호기심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도 그냥 요로 통일을 합시다. 문법이나 혹은 이제 국어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쓴 것 같고 책도 좀 읽은 것 같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요 하면서 옆에 마상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걸 첨언하는 경우들이 있죠. 안 하셔야 됩니다. 어려 보이거나 아니면 좀 자신의 세계가 있는 것 같죠. 이걸 다 했던 나 그 사람이 날 왜 만나줬나 코드가 많았나 좋으면 상관없어. 솔직히 상대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거나 이러면은 상관이 없지. 하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 뒤에 이제 자신의 감정 표현을 넣는 거가 좀 어려 보이거나 뭐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쌍시옷 잘 쓰세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뵙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알았습니다.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요. 친하고 좀 가까워지면 다 이렇게 써요. 알잖아. 다 이렇게 쓰잖아. 근데 내가 처음 이 사람이랑 카톡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카톡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아 이거는 맞춤법이랑 약간 달라요. 이 알았다라는 거를 알지만 내가 오타를 내는 거잖아요. 맞춤법은 내가 모르는 거고 이거는 내가 알지만 이게 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단 얘기는 뭐냐면 내가 편하게 카톡을 하고 있는 거지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30대가 되면 조금 더 진중하게 카톡을 하면 훨씬 더 좋거든요. 이 카톡이 약간 좀 너무 방방 뛰어 있으면 이 상대방을 보고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되게 듬직한 남자로 좀 보이진 않아요. 깨방정스럽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나보다 오빠에다가 30대야. 아무래도 여자분이 원하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에 좀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카톡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만나기 전에는 여자분이 답장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단 얘기는 사실 만났을 때가 여자분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톡으로 제가 유추해볼 수 있는 거는 말이 많거나 혹은 아니면 대화를 할 때 좀 이렇게 차분하게 진지하게 얘기를 못했다거나 깨방정하게 들떠있는 그런 기분으로 계속 대화를 했다거나 이랬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이 남자분이 좀 남성스럽고 오빠 같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남동생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이제 감히 예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생각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 소개팅이 이제 마지막이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봤을 땐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음 소개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린 다음 소개팅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봐봐. 채팅창에서도 이 사람이 정말 활발하고 에너지가 많다는 게 느껴지죠. 솔직히 말하면 사귀면 너무 좋아. 되게 긍정적이고 막 되게 으쌰으쌰 해주고 이래서 연애가 성사가 되면은 남자친구로서 너무 좋은 사람일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성사가 돼야 되잖아. 그치? 이거 3개 정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사연자님이 다음에 어떤 여자분과 새로 소개팅을 할 때는 조금 더 바꿔봅시다. 보고 싶다. 왜 이렇게 예뻐? 이러면서 사진 보내면서 나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홍찬이 여자친구랑 만나면 재밌고 시간도 빨리 가는데 막상 카톡하면 둘 다 만났을 때 텐션이 평소에 하는 카톡까지 이어지지 않고 재밌게 하는 카톡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궁금한 게 전화는 좀 하시나요? 이런 상황이면 전화가 훨씬 나을 텐데 상대방이 전화를 부담스러워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나요? 한 번은 해봐요. 한 번 했는데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할 수 있으니까 한 번 했는데 되게 정적이 많이 흐르고 대화가 너무 안 된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안 해도 되고요. 근데 한 번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혹시 전화 잠깐
시간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해보면 미안해 너무 걔 부담스러워 여지 않겠지 목소리 듣고 싶다고 했는데 알겠어 잠깐만 해가지고 잠깐 전화를 하겠죠. 그러면 이 전화했을 때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화했는데도 뭔가 대화가 잘 안 된다 얼굴 보고 해야만 좀 된다 라고 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카톡을 뭐 굳이 칼답을 안 하셔야 되는 거죠. 나 이거 하고 올게 라고 하면서 그 카톡에 텀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해야 돼요. 요즘 그 연애하는 친구들 그 슈레딩거 이런 거 짤 보내가지고 농담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같이 공유를 좀 하는 게 생겨야 그래야 할 말이 생겨요. 같이 만든 추억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할 얘기가 더 없는 걸 수도 있거든요. 진짜 어려워. 쇼츠나 릴스를 보내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커플 쇼츠라든지 뭐 부부 쇼츠라든지 아니면은 뭐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 있잖아. 밸런스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내가지고 이거 너무 웃기다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러면 어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와이프한테 장난치는 거를 했어요. 그 장난치는 거를 만약에 나중에 남편이 이렇게 장난치면 어떨 것 같아? 이런 식의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런 장난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어떤 반응일지 또 예상하면서 대화를 해보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이 연애 초반에는 연애 테스트, 밸런스 게임, 성격 테스트, MBTI 이런 것처럼 상대방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정답지는 아니지만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하면 좋습니다. 테스트 이런 거 들어가시면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유행하는 테스트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 테스트들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같이 결과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공유를 해가지고 막 체크하면서 물어보는 거지. 이러면 화가 나요? 원래 이런 것도 귀찮아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를 내가 힌트를 계속 얻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도 얘기해줄 수 있고 상대방도 나를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할 것들이 좀 많아지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대방을 파악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할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늘어갈 수도 있어요. 연인의 대화의 한 반은 보고 싶다 왜 이렇게 예뻐? 이러면서 사진 보내면서 나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사실 이런 게 다예요. 어떤 대화를 정말 막 길게 나누고 티키타카가 잘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런 게 답니다. 이런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카톡의 대부분이라서 어떤 거를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뭐 하는 거 그냥 그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되는 거야. 어떤 거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드는 그 순간부터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보고 싶다 우리 언제 볼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찾아봤는데 다음에 여기 갈까? 그런 거가 그냥 대화의 반이야. 대화의 반이 뭐야? 그냥 대화의 전부예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연애 카톡의 전부여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전화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해. 이거는 무조건 만나는 횟수 많아야 돼요. 뭐 연애를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거면은 이런 무조건 만나는 횟수 늘려야 돼요. 안 그러면 헤어져요. 뭘 보고 좋아해요? 내가 평상시엔 이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 좋아하구나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둘 다 안 하면 무조건 만나는 횟수 늘려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연애라는 거는 되게 실용적이고 되게 이성적이고 이익을 본다라는 개념으로 가지 않아요. 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시간을 왜 이렇게까지 허비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랑이란 그런 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해서 그 시간을 허비한다고 느낄 수 있는데 나에게 얻어지는 행복감이 있는 게 또 연애고 사랑이거든요. 둘이 대화가 어색하고 할 말이 없는 거는 서로를 몰라서도 있지만 서로 가진 추억이 공유가 안 돼서도 있어요. 추억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주 만나셔서 함께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아요. 친구 얘기도 많이 하고 처음 가보는 것도 같이 가보고 처음 먹어보는 것도 같이 먹어보고 유명한 데도 가보고 뭐 대학 축제도 가보고 같이 연극을 본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면서 추억을 공유하시면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할 말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이 사람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 첫 번째 사진과 아니 얼굴 괜찮게 생기셨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쓰세요? 나 이럴 때 보면은 마음 아파 죽겠어. 아니 얼굴 괜찮게 생기셔놓고 왜 얼굴 이렇게 쓰는 거야? 진짜로. 일단 프로필 사진 다 안 되고요.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손거울에 찍으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패션이 아니야. 패션 보이지도 않아 지금. 얼굴밖에 없어 사진에. 탁자 거울 알아? 탁자 거울에 얼굴 이렇게밖에 없으세요 지금. 뭐야 여기 카메라. 이 사람이
거울이 있는 카페를 찾읍시다. 아예 포토존으로 되어 있는 곳은 좀 추천을 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의자 하나 두고 여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사진 찍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데보다는 이런 의자 같은 건 없고 그냥 거울 하나 있는 곳이 있어. 카페인데 이런 큰 거울이 하나 있는 카페가 있어. 무조건 있어. 어디든 있어. 잘 찾아봐요. 무조건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찍는 방법을 알려줄게. 지금 이렇게 거울샷 찍으셨잖아요. 어깨나 이 상체가 어느 정도는 나오셔야 돼요. 이 여기서 잘리면 안 돼. 모가지 잘린 걸 올리면 어떻게 안 돼. 그래가지고 상체까지는 좀 나오는 느낌으로 갈 건데 카메라도 나오실 거예요. 카메라 케이스 굉장히 깔끔하셔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울을 볼 필요 없어요. 거울 안 봐도 돼요. 거울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휴대폰 화면 안에 있는 나를 봐. 그래서 약간 지금 한 요 정도 이렇게 찍을 거예요. 이렇게 찍을 건데 거울이 좀 멀잖아요. 카페 거울샷을 가면은 한 요 정도 거리일 거야. 아무리 이렇게 찍으려고 해도 내가 이렇게 얼굴을 붙이지 않고서는 이렇게 해서 요 정도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확대를 시켜. 그럼 내가 확대가 돼서 좀 가까워지겠죠. 그 약간 요 정도 느낌으로 맞추는 거야. 요러고 찍는 거야. 요러고 여기 보면서 막 이렇게 찍지 말고 그냥 여기 보면서 이런 거 찍으시면 돼요. 카페 혼자 가서 찍을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여러 장 찍으세요. 한 100장 찍고 이렇게도 찍어보고 뭐 앞에도 찍어보고 옆모습도 찍어보고 여기 이렇게도 찍어보고 뭐 자세도 막 이렇게도 찍어보고 막 이렇게도 찍어보고 막 이렇게도 찍어보고 뭐 이렇게도 찍어보고 막 이것저것 다 찍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저한테 보내주시면 또 봐드릴게요. 아니야, 이 프로필 사진이나 그 증명사진이나 그런 느낌 안 돼. 사진관 갔다 온 것 같은 사진 안 돼. 아무튼 화이팅! 다시 제가 또 봐드릴게요. 아이고, 옆돌기님 진짜 300% 발전하셨네요. 하지만 이게 무슨 사진이냐고? 제가 저거 없어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장족의 발전을 하고 오셨어요. 자, 이렇게 아니 이게 진짜로 얼마나 업그레이드 된 건 줄 알아? 역시 이런 건 여자한테 배워야 돼. 제가 이거를 조금 더 편집을 했어요. 방금 전에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 첫 번째 사진과 근데 이제 두 번째도 이게 사실 그냥 찍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보면은 수평도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고 멀리서 찍게 되면은 내가 아니라 너무 그 배경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렇게 멀리서 찍으면 나를 이렇게 확대해서 찍으라고 했잖아. 근데 그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확대해서 찍어야 조금 더 단정하게 나와요. 주변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단정하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과적으로도 이렇게 발전이 됐다는 거죠. 여자분이 카톡의 텀이 넓어지고 점점 대답을 재밌게 안 하고 리액션이 없으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쓸 거야. 봐봐. 넷플릭스 보는 게 취미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네네, 저 많이 보는 건 아닌데 귀칼 봐요 하고 뭐 질문이 없어.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잖아. 귀칼 봐요, 넷플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원하잖아. 근데 남자분들 중에서 그냥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대답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귀칼 다 봤어요? 영화 나오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 또 할 말이 없는 거야. 여기서 어쩌라고, 질문이 없잖아.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자 쪽에서는 나한테 질문을 왜 안 하는겨?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대답을 잘했고 질문하는 거 답장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대답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중간에 저 밥 먹고 있어요 라는 말도 또 잘하는 친구야. 이러면 보고도 했어, 사진도 보냈어, 나 뭐 하는지도 알려줬어. 자기는 나름대로 엄청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상대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여자가 느끼기에는 이 남자는 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 밥 먹고 있어요 하고 사진 보낼 시간에 홍차씨는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조금이나마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이런 남자분들이 카톡으로 정말 많거든요. 여자분을 꼬시고 싶은 생각이 들면 카톡에 상대에 대한 질문을 넣는 게 필요해요. 여자분이 카톡의 텀이 넓어지고 점점 대답을 재밌게 안 하고 리액션이 없으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질문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상대에게 질문하지 않고 내 카톡만 하게 되면 처음에는 답장이 되게 좋고 리액션이 좋던 사람도 점점 카톡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카톡의 텀이 길어지게 된답니다. 반면 자기 이야기도 섞고 상대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상대가 대답을 하게끔,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꺼내게끔 이야기하는 거가 아주 베스트가 될 수 있겠죠.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남자가 분명히 나한테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나에 대한 질문이 없다라고 하면 땡땡씨는 저에 대해 궁금한 게 없어요? 질문 왜 저만 해요? 라고 그냥 말해보면 돼요. 물어보면 돼. 그러면 이제 그 뒤부터 질문을 하겠지. 무슨 질문을 하지 하면서 질문을 만들어낼 거란 말이죠. 남자분들도 여자분 꼬시려면 무조건 이렇게 질문을 넣으셔야 돼요. 갑자기 이제 질문 공세만 한다고 그러다가 안 돼! 안 돼. 적당히 자기 얘기도 하고 질문도 넣고 해야 돼요. 덕가여야 생긴다. 언니 여인 친구가 남자가 해바롭게 칼톡할 때는 그냥 대충 답하고 남자가 다른 질문을 이어준지 보라고 그게 호감 있을 때라는데 이게 맞나요? 당연한 거 아니야? 왜냐면 이거는 남자분들한테 사용이 되는 건 아니거든. 남자분들 이거 했다가 이제 여자랑 평생 연락 안 되지. 나한테 질문은 없고 대답만 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여기서 또 나만 질문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똑같이 그냥 카톡을 하지 말라는 거야. 아 그래요? 하고 말아. 오 그렇구나. 이러고 말았을 때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이 있으면 오 그렇구나 하는 대답에 뭐 하고 계세요? 이 질문이라도 와. 왜냐면 카톡이 끊기는 건 싫거든. 근데 대부분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서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이 서론이 있고 네, 저 점심 먹었어요. 카톡과 실제로 만났을 때를 잘 생각을 해둬야 돼. 뇌가 돌아가기가 힘들겠지만 뇌를 돌려야 되는 거지. 만났을 때 이 상대가 좋아하는 게 있어. 분명히 이 상대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단 말이야. 보통은 뭐 강아지, 뭐 고양이, 아니면 음식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저처럼 야구 좋아한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할 얘기가 없어도 우리가 만났을 때 이 여자가 좋아했던 것들을 생각해내면서 그걸 대화 주제로 꺼내는 거예요. 꼭 대화할 때 상대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떤 거 할 때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지, 어떤 음식 얘기를 할 때 행복해하는지, 어떤 거 할 때 기분이 안 좋아하는지를 무조건 캐치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카톡 내용을 좀 더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가 있어. 상대가 좋아하는 거 알겠어. 근데 대화를 어떻게 꺼내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릴스, 쇼츠 뭐 얼마나 많니? 숏비디오를 찾으세요. 강아지 좋아한다고 했으면 귀여운 강아지 숏비디오 찾아가지고 보내. 그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면 되는 거야. 도파민 공격. 나도 이 영상을 보면서 귀엽다고 생각해. 나도 재밌다고 생각해. 나도 이걸 보면서 되게 즐겁다고 생각해. 라는 거를 상대방에게 은근히 공감대를 형성을 시켜주는 거죠. 보통 연애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의 대화는 그거밖에 없어. 점심 먹었어? 일 끝났어? 피곤하진 않고? 비 온다더라. 우산 챙겨. 너무 덥다. 뭐 이런.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 상대가 좋아하는 거 숏비디오 찾아서 보내세요.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점심 먹었어라고 물어보고 상대가 뭐 먹었대. 나 오늘 국밥 먹었어. 맛있었어? 나는 오늘 이거 먹었는데.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거죠. 자기 이야기도 같이 넣으면은 조금 더 대화할 수 있어요. 상대방한테 점심 먹었어? 나 오늘 국밥 먹었어. 해서 맛있었어? 하고 대화를 그냥 끝내버리면 맛있었어. 약간 요렇게 돼버릴 수가 있잖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TMI 같다라는 생각이 할 수가 있어. 이거 너무 TMI가? 상대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너무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 상태도 조금 들어가야만 상대도 자기 이야기를 조금 더 해. 왜 그걸 무서워하는 거야? 잘 자요. 네, 잘 자요. 다음날 이걸 하고 싶은 거지. 점심 드셨어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릴스 하나 보내. 이거 너무 귀여워요. 해도 돼. 이거 없이 그냥 다음날 뜬금없이 이걸 보내도 문제가 없어. 근데 대부분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서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이 서론이 있고 네, 저 점심 먹었어요. 약간 요렇게까지 하고 저도 뭐 먹었는데 어쩌저쩌 하다가 근데 이거 보셨어요? 약간 이러면서 이거를 보내고 싶은 건가 봐. 이거를 안 해도 된다. 안 하고 이게 근데 기본 조건은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야겠죠? 쇼츠든 릴스든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보내도 이상하지 않다.
그냥 이게 인사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쇼츠 같은 거 아니어도 돼. 걷다가 뭐 이름 간판을 발견했어. 그런 거 찍어서 이름 발견 뭐 이러면서 그냥 진짜 사진 하나 보내서 저의 오늘 점심입니다. 뭐 드셨나요? 약간 요렇게 질문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길 가다가 찍은 길 고양이 이쁜 하늘 사진 상대 이름이 민지면 민지네 꽃집 같은 간판 찍어서 보내고 음식 찍어 보내도 되고. 그치. 그게 그 앞에 서론 없이도 저걸로 바로 시작해도 문제가 안 돼. 저렇게 시작을 하면은 그냥 뭔가 계속 자연스럽게 카톡을 이어가는 느낌을 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지. 오히려 아침부터 안부 물어보고 하는 게 더 어색할 수도. 그치?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것 같잖아. 이야기 또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손톱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나 지금 너한테 고민해서 보내는 거야. 무슨 말 할지 모르겠어서 내가 정말 고민해서 너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다 뭔가를 보내는 중이야 라고 느껴져요. 이게 다 느껴. 다 알아 사람은. 근데 그냥 뭐 툭 하나 뭔가를 던져놓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얘기를 하면은 고민하면서 보낸 느낌이 아니잖아. 그냥 보다 보니까 재밌었어. 그래서 공유하고 싶어 해서 보냈고, 내가 길 가다가 뭘 봤어. 근데 그게 웃긴 거야. 그 공유해 주려고 보내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 관심 있던 여자애한테 관심 있어도 혼자 생각만 하고 표현도 못했어요. 그럴 수 있죠. 이번 연도 여름 때 같은 동아리 조로 MT를 갔던 사이 정도예요. 거의 모르는 사이네요. 이후로 5개월 정도 접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접점을 만들고 싶을 때 갑자기 새 인사하면 이상할까요? 안 이상해. 답은 안 이상합니다입니다. 하지만 새해 인사를 하게 되면 새해 인사에서 끝납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루트는 새해 인사를 하고 여기서 뭐 하고 지냈어? 서로 대화가 되면서 이제 밥 먹을래? 뭐 이런 루트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새해 인사하고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 끝. 원래 이게 현실이죠,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답장으로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보내면은 익십하죠. 그래서 사실 새해 인사로 여러분들이 뭐 전 여친, 뭐 관심 있던 사람, 뭐 등등등한테 인사를 하는 거를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새해 인사, 뭐 생일 인사, 뭐 이런 거 추천 안 합니다. 물론 해서 먹힌 사람도 많이 있죠. 했는데 이게 먹혔다 하는 거는 애초에 그 상대 여성분이 본인을 호의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0%라면 저게 맞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이어졌다, 대화가 이어나갔다는 거는 여자가 평소에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사가 왔네? 이렇게 말을 좀 이어나가 볼까? 뭐 해가지고 하게 되는 거지.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때가 아니라 뭐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면 좀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 이벤트가 지나고 나서요. 그러니까 새해 인사라고 해서 1월 1일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한 1월 17일쯤에 보내는 겁니다. 1월 17일쯤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날이죠. 정말 이 아무것도 이벤트가 없는 날 뜬금없이 보내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1월 1일이나 생일에 보내게 되면 누가 봐도 이제 건덕지 있어서 말 걸고 싶어서 이거를 이제 매개체로 사용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 자체가 사실 좀 자연스럽다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인위적이게 이 친구가 나한테 카톡을 하고 싶어서 이거를 빌미로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카톡이 이제 인사에서 끝나지 않고 막 대화까지 이어지려고 하면.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없는 저 뜬금없는 1월 17일쯤에 이제 연락을 하는 겁니다.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모르는 사이기 때문에 일단 얘가 나를 아는지가 더 중요한데 얘가 나를 모를 수도 있겠네요. 오랜만에 연락을 할 때 중요한 점은 이제 여러분들의 프로필 뮤직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상대방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 프로필과 이 프로필 뮤직 뭐 등등등으로 본인을 파악할 겁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어떤 모습이고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줘야겠죠. 개인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잘 모르는 상태고 내가 상대방을 알고 있는 상태면 여러분들의 사진을 하기를 추천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사진이 구릴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필 관련해서는 너무 이제 내 프로필이 괜찮은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인스타그램 DM 해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자는 알아요. 나한테 뭐가 있구나. 이제 압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매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분이랑 약속을 잡을 때 내가 배려를 많이 하고 싶잖아. 그래서 시간 될 때 연락 주세요 라든지 아니면은 정해서 알려주세요 라든지 편할 때 말해주세요 라든지 대부분 내가 날짜를 말하면 상대가 거절할 수도 있으니까 혹은 그걸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선택지를 상대에게 넘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안 하셔야 돼요. 이렇게 꺼내면 여자분이 그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알겠어요 이러고 끝나거나 알겠어요 생각해볼게요 하고 끝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급해진다? 언제 알려주는 거지? 분명히 나는 시간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알겠다고 했어. 그러면 난 이제 마냥 기다리는 입장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보통 요렇게 되면 이 여자분이 정말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만나지를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가 정해주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여기도 그렇잖아. 마찬가지로 본인이 정하는 것보다 남이 정해주는 게 편하니까 이런 멘트를 치는 거잖아. 근데 이걸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하는 것보다 너가 정하는 게 편해. 그러다 보니까 이 고민을 좀 안 하게 된단 말이야. 물론 정말 내가 만나고 싶은 남자고 정말 사귀고 싶은 남자면 얘기를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닌 사이라면 생각해볼게요가 돼버려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뭐 안 만나도 상관이 없구나, 뭐 저 사람도 그렇게까지 나를 만나려고 하진 않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만나고 싶은데 너한테 시간을 정해달라고 한 거잖아. 물론 상대방은 나의 질문에 약간 인사치레를 받았을지언정 나는 아니잖아.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내 마음이 급해져서 또 다른 카톡을 하게 돼버려요. 필요할 때 밥 친구라도 해요. 저는 뭐 언제든 다 열려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여자분이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야. 나중에 생각해볼게요 했는데 이 얘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여자는 알아요. 나한테 뭐가 있구나. 이제 압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매력이 없는 거야. 그거를 바꾸셔야 돼요. 언제가 편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물어봐.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돼요? 라고 바로 물어봐. 그래서 상대가 괜찮아요 이러면 5시쯤 만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럼 주말 몇 시가 편하세요? 이렇게 되거든? 그냥 이렇게 하지 마. 본인이 조금 착한 것 같아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마.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그럼 주말에 해 좀 지고 5시쯤 만날까요? 라고 바로 가버려. 그럼 이 상대방이 고민할 필요도 없고 뭐 엄청 할 필요도 없겠지. 그렇단 말이지. 야 하동차 10일 토요일 19시 한방국에서 술 한잔할래? 죄송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조금 더 리드하는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남자분에게 약간 신뢰가 생겨요. 우유부단하거나 자기 주장을 못 세울 것 같거나 하는 느낌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있고 그래도 리드할 줄 아는 남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카톡으로 이미 많이 배운 것들은 있어요. 상대랑 연락하고 싶을 때 뜬금없이 사진을 보낸다라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음식 사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먹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만 보내면 상대는 무슨 생각을 하지? 아니 어쩌라고가 되잖아요. 어쩌라고. 그래서 질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밥은 먹었어요? 라고 질문이 들어가야 돼. 아니면 그거를 연결지어서 이 여자분이 그 음식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에피소드를 꺼낼 수 있다든지 하는 식의 질문을 같이 던져야 돼요. 비슷한 주제로 여자분이 카톡에서도 대답을 하게끔 이끄는 질문을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자분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어떤 질문들이 함께 들어가야 여자분이 단순히 리액션이 아니라 내 이야기도 함께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사친과 혹은 여자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이 영상이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카톡 아주 기본편이에요. 첫 번째로 대답할 수 있도록 물음표를 붙여서 해야 해요. 카카오톡은 일기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서로가 알아가야 하는 단계고 상대방이 궁금하고 그 사람도 나를 궁금해해야 하는 단계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할 말이 없도록 카카오톡의 연결고리가 끊기도록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도록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한테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을 할게요. 저 출근해요. 이렇게 카톡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 출근해요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출근하는구나. 끝이죠. 더 이상의 다른 생각이 안 들잖아. 이런 대화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저 출근했어요. 오늘 잘 잤어요? 라는 식으로 그 뒤에 이 사람이 대답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상황이라든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던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에 대한 똑같은 질문이 없고 단답이시라면
더 이상 대화를 이끌어 나가지 말고 보통 그냥 무시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지만 아마 여자분과 카카오톡을 별로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라면 지금 이것도 얼마 만에 온 기회야. 그래서 아쉽단 말이야. 그래서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질문을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장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으로 던지는 거예요. 다정한 남자 좋아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yes, 아니면 노겠죠? 이런 질문이 아니고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해요? 라고 해서 이 여자분이 이 질문을 보고 생각하게끔 하는 것들을 하는 거야. 단답으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길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들로 하는 거야. 그게 안 해보시면 어려워요. 근데 왜냐면 저도 누군가한테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편하지. 아, 밥 뭐 어떤 거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솔직히 많이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고 아니면 외우셔도 괜찮아요. 질문 자체들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안 릭십을 하거나 릭십을 해요. 그러면 미련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잘 안 될 것 같은 사람 한 명 붙잡고 있는 거? no. 상대방이 안 릭십하거나 릭십하면은 그냥 금방 다른 여자분과 다시 카톡하세요. 제가 많이 본 케이스 중에 상대방이 단답만 해줘도 나한테 대답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카톡을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모티콘을 보낸다거나 하지 마세요. 안 돼요. 해보고 싶다면 딱 한 번까지만 하세요. 또한 상대가 하는 질문에 대한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본인은 읽었다고 생각하고 리액션하지 않고 또 질문만 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대답을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세 번째로 여러분, 카카오톡은 고백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10대가 아니란 얘기지. 내가 얼굴 보고 고백할 용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얼굴 보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기프트콘 선물하면서 고백하거나 그런 행동 하시면 안 돼요. 카카오톡은 서로를 알아가는 그 과정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거고, 사귀게 된다면은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일상을 공유하는 장소로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중요한 이벤트를 결정짓는 장소가 아닙니다.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는 건 떠보는 거 정도야. 이런 거 있잖아. 주말에 약속 있어? 나랑 만날래? 약간 요 정도의 강도인 거지. 고백은 만나서 사귀자고 하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카카오톡으로 고백하면 거절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얼굴 보고 고백 안 하는 거 쉽잖아. 쉬운 만큼 거절도 쉬운 거예요. 네 번째로 적절한 이모티콘 사용 괜찮아요. 하지만 성의 있게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대답을 하는 것 같고 스타를 많이 내면서 별로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의 성의 없는 카톡으로 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면 쯤 되면은 카카오톡 말투로 상대방을 파악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터넷 용어 사용 안 하셔야 됩니다. 밈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뭐 알짝딱할센인가요? 뭐 그런 것들 있잖아. 하지 마세요. 사귈 때는 몰라 해도 돼. 근데 안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 용어, 너무 줄임말 이런 거 안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인터넷 용어가 인터넷 용어인지 모르고 쓰는 경우들이 있어. 그것들도 되게 마이너스 요소로 많이 잡히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카톡이 끊길 수도 있어. 남자들끼리 하는 카톡은 조금 더 가볍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기억기억 이렇게만 보내고 할 수도 있고, 그거를 가져오시면 안 돼요. 연애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자세인데 여러분들이 저자세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연애 경험도 없고 뭐 여자를 만나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상대방이 나를 만나준다? 나한테 카톡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선택권이라든지 모든 거를 다 여자 쪽에서 쥐고 있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돼요.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는 또 다른 분과 연락을 하면 돼 라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물론 어렵겠지만. 이 카카오톡을 하는 것도 우리가 뭘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소통의 하나잖아요. 서로가 같이 하고 있는 마인드로 생각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내 거를 씹는다고 하면 저 사람이 그냥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하고 넘기셔야 하는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제 영상들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도 많이 안 하셔야 돼요. 둘이서 밥 한 번 먹은 적 없는데 뭐 기프트콘 큰 거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 사연자님 질문 좀 하세요. 여자한테. 만나서는 호감 표현도 좋고 서로 좋은데요. 카톡은 어느 순간부터 대화 흐름이 완전히 관심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한데 이건 어떤 심정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12월 초에는 분위기가 좋네요. 키 하나만 쓰는 거 하지 마요. 앞으로 조금만 고쳐줄게. 키 이거 하지 마. 하나 더 이야기를 할게요. 사연자님 질문 좀 하세요. 여자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여자분의 리액션과 질문에 비해서 본인 리액션이나 질문이 없습니다. 이게 없어. 내가 볼 때는.
여자분이 카톡을 남자분과 재밌게 할 수는 없었을 거야. 만약에 내가 이 남자랑 연락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남자는 나한테 궁금한 게 없나 보다. 약간 요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어스님 몇 살이야? 야 이것도 금지. 이거 카톡 금지. 알지? 약간 이런 거 이거 금지야. 이거 웃음 안 돼. 이것도 하지 말고. 카톡의 매끄러움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아닌데 신경이 쓰일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쓰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레알로 잘못. 야 이거 하지 말라고. 레알로가 뭐냐고. 미쳐버리겠네. 홍차님도 내 맘 알지? 이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노을 지니까 좋네. 노을 지는 거 감상도 하면서 짐 정리하고 그려. 이게 뭐야? 이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노을 지니까 좋다. 다음에 같이 보자. 같이 보면 더 좋겠다. 아니면 땡땡이랑 같이 봤으면 더 좋았겠다. 요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봐봐. 노을 지니까 좋네. 너도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야 좋다 야 너도 볼래? 약간 요렇게가 아니라 노을 지니까 너무 좋아. 이 노을을 너랑 같이 보고 싶어. 요렇게 가야 돼. 멘트가 이해가 돼? 밥 먹었어? 짐 정리 천천히 해. 이런 멘트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멘트 중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고양이 봤는데 너 생각나. 너무 귀여워. 이런 멘트를 해야 돼. 땡땡이 보고 싶네. 뭐 하고 있어? 라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땡땡이 보고 싶다. 뭐 하고 있어? 이 앞에 조금이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드는 감정 표현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둘이 썸 탄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 고백은 해봤나요? 안 했어? 고백 타이밍이 지났어 이거. 분위기가 너무 좋을 때 고백을 해야지. 아직 안 했어. 이거 12월에 했어야지. 여자분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고백을 당연히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없었어. 내가 볼 때 이 타이밍 이후로 조금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자분이 다른 남자를 만날 시간을 준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거 어떡할 거야. 이게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거의 그냥 엄청 적극적이었던 느낌이 있어요. 카톡을 봤을 때 12월 달에 상대가 적극적으로 할 때 고백을 하고 사귀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지나갔어. 그러니까 1월 되고 나서 여자가 좀 변했거든요. 여자가 주말에 되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하필 남자가 주말에 약속이 있어. 그럼 어쩔 거야 이거. 그러면은 이제 이 주말에 여자는 다른 남자를 만나지. 이딴 약속이 취소가 아니더라도 저녁에라도 시간이 안 났어? 토요일 저녁에라도 시간이 안 났나? 아니면 일요일 저녁이라도 시간이 안 났어? 이 여자를 보는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안 났어? 진짜? 근데 이 여자는 처음에 남자분을 많이 좋아했고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남자한테는 마음이 계속 있어. 시간을 내서 오빠를 좀 더 만나보고 고민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그러니까 타이밍이 망한 거야. 여자분이 왜 마음이 식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타이밍이 망했어. 여자분이 받고 싶었던 고백의 타이밍과 본인이 고백을 안 한 거에 대한 타이밍이 엇갈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그거 놓치면은 연애가 안 돼요.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몰라. 왜냐면 여자분이 남자분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거든. 그 부분이 살아있다면 이걸 살려봐야 되는 거지. 이거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해요. 얼른 약속을 잡으시고요.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웃었던 여자분이지만 앞으로는 좀 차가울 수 있어요. 그걸 감당을 해야 돼요.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남자분이 그 카톡이나 이런 걸로는 플러팅을 별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이렇게까지 고민 상담을 와가지고 고민을 토로를 할 정도의 감정을 저 여자분은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사연자님은 약속 잡으시고요. 바로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표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연자님도 그렇게까지 뭐 플러팅 하시거나 좋아하거나 그런 감정으로 표현하시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연애를 많이 해보지도 못했고 이런 스타일이 처음이라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여자분이 그렇게 좋다고 계속 표현을 했었는데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다음 주에 보기로 했어요? 이거 중간에 저녁 먹으러 가야 돼. 다음 주까지 기다리면 안 돼. 거기다 이번 주도 아니고 다음 주잖아. 카톡으로 하지 마. 내일 점심시간에 전화를 해. 잠깐. 오늘 저녁에 뭐 해? 물어봐. 저녁 같이 먹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긍정의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상대가 다시 카톡을 밝게 하면 가능성이 있는 거야. 다음 주 목금토 어때? 그렇게 약속해서 만나자 이거 말고 당일 약속이에요. 이거 완전. 이게 안 되나? 바로 점심시간에 전화해서 오늘 저녁 같이 먹자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는 나 지금 너가 보고 싶어 이거야. 그러니까 약속을 잡고 만나려고 하는 거랑 내가 오늘 갑자기 너를 만나려고 하는 건 그 여자분이 느끼기에 그 감정이 달라요. 내가 지금 너가 너무 보고 싶은 감정이 들었다 라는 거를 내가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던졌을 때 그 여자분이 이거를 받냐 안 받느냐를 보는 거죠.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지금 내가 볼 땐 타이밍 망했다니까? 타이밍 망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보자고 혹은 확인을 해보자고 지금 이걸 던져보는 거예요. 저걸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오빠 오는 거 너무 힘들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것 같아요, 여자분이. 아, 괜찮아. 너랑 맛있는 거 먹으면 다 풀려.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나 안 힘들어. 너랑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이런 표현들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게 달라요. 약속을 잡고 만나는 거랑 오늘 내가 갑자기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랑. 원래 우리는 주말에 보자고 안 했지만 그날 아침에 됐는데 눈뜨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얘기하는 거지. 너 바쁜 거 아는데 혹시 뭐 커피라도 잠깐 마실 수 있을까? 너무 보고 싶네. 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의 여자분은 모르겠는데 12월의 여자분은 저기에 바로 오케이 했을 겁니다. 무슨 의미로 이야기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럼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최선의 방법. 너무 예뻐 자꾸 보게 돼 네 눈, 코, 입부터 목소리, 눈웃음까지